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허태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생산정대 송이산 관리 요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할 순서는 먼저 송이란 해서 송이의 개론적인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 뒤에 오신 가강인 박사님께서 하실 부분이라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발생림의 감소, 송이산 가꾸기의 문제점, 그리고 지속적인 송이 생산을 위하여 이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소나무 버섯으로 땅속에서 나오는 숲속의 보물이 되겠습니다. 송이의 성분은 이제 수분이 86.89%까지 되고요. 당질, 에르고스테롤, 그리고 프로부산 등이 있고요. 이 송이의 한기 성분은 1록탄 스리올과 메칠시나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송이 발생은 지중온도 19도씨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이제 좀 발생하는데요. 발생 시기는 보통 이제 빠르면 9월 초, 늦으면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늦게는 11월 중순까지 송이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기온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송이 발생이 이제 급격히 감소해서 송이 발생이 정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송이 발생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송이의 생활사고요. 이 송이 자실체에서 담자포자가 떨어져서 뿌리와 만나서 균사가 번지면서 다시 자실체로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발생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초에서 10월 중순까지 최대 발생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18년간의 영덕군의 송이 생산량을 보면요. 작년에 14톤 정도가 났고요. 2012년에는 75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가장 많이 이제 108톤 정도가 이제 생산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산림조합에서 이 수매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이 생산량보다 보통 한 2배 정도는 더 많은 걸로 보통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영덕군 송이 생산 지도입니다. 리 단위로 지품면 3마리 부분인데요. 약 1년에 22톤까지도 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는 이 송이 면을 보면요. 이 지품면이 가장 많이 나는데요. 지품면이 보통 이제 57톤까지도 이 생산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간 그 송이 수매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송이 생산 지도를 그렸습니다. 보통 이제 바닷가에 있는 영덕읍이나 그리고 강구면 쪽이 이 송이가 조금 적게 나는 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영덕의 산림 현황, 어떻게 숲이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지만 송이 생산이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군의 이 침엽수 소나무가 약 50.2% 정도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요림이 한 2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의 나이를 보면요, 이 40년에서 50년 사이가 가장 많이 한 7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이 영덕군의 그 임상도가 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이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송이는 왜 비싼가? 왜 비쌉니까? 비싸게 팔아서 비싼 걸까요? 예, 희귀성이고 인공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독특한 송이 소나무 향이 나고요. 이 소나무 향은 일본에서는 뭐 고향의 향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높은 향입니다. 지금 이제 2000년도부터인가요? 그 자율고시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일반인한테 판매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 송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 특이성, 가을, 특히 가을에만 이제 나는 송이. 또 이제 가격의 영향은 일본의 송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부터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송이 시장의 형성은, 시장 가격의 형성은 일본의 시장 가격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발생하는 이제 송이 발생림의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가 이제 관리 부재입니다. 1985년도 이후부터 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 땔감을 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갈비하러 간다 그래서 이 소나무 숲에 가서 이 낙엽도 끌고 오고, 그리고 장가지도 베어주고, 그리고 잠나무라 그래서 활엽수도 베어주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청 식생이 번지고 그리고 임상이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병해충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소나무 재선충, 그리고 얼마 전에 설리복파리,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송충이까지 이러한 이제 소나무 병들이 번지고 있는 게 하나의 또 원인이고요. 이 세 번째로는 산불입니다. 이 소나무 숲이 산불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6년에 이제 고성 산불이나 2000년도 동해안 산불, 그리고 2005년도 양양의 산불 등 큰 산불들이 전부 다 이제 소나무 숲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하청식생이 밑을 다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병해충, 포항의 이 재선충 피해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산불 현장, 삼척의 산불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송이가 나는 소나무림, 송이 발생림은 어디냐, 과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화강암, 화강편마의 산성암으로서 이 지대에 있는 소위 좀 척박하다는 곳에서 송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능선부와 사면 상부의 좁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노년기 산지에서는 경사가 완만한 산정, 그리고 사면에 연속해서 송이 발생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송이는 보통 이제 15년에서 20년생 소나무에 송이산이 조성되고요. 어린 나무에서도 이 송이균화는 생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송이산 가꾸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용어 정의를 하면요, 이 송이산, 이 송이가 발생하는 산 또는 송이가 발생하도록 관리하는 산. 송이 발생림은 현재 송이가 발생하는 산, 그리고 송이 미발생림은 앞으로 송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산을 이 송이 미발생림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송이균환이라고 있는데요. 이 송이 발생의 모체로서 버섯이 실제로 나는 근거가 되는 땅속 송이균의 모임을 이 균환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송이산 가꾸기는 기주식물의 관리, 소나무 숲의 관리, 그리고 토양 조건, 소규모 환경의 관리,
그리고 미생물적인 요인으로서 이 송이균의 관리, 이 세 가지 크게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상요인, 올해처럼 가물거나 그리고 어떤 해에는 이제 풍년이 되고 흉년이 되는 그러한 영향을 주는 이 기상요인, 온도나 습도 조건의 조절,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간섭이 했을 때 이 간벌이나 가지치기, 하층 식생 정리, 낙엽 긁기 등이 이루어지는 게 동시에 송이산 가꾸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송이 환경 개선 작업으로 이야기하면 이 관수시설 사업, 그리고 생산 기반 사업으로서 이 가지치기, 지피물 제거, 하층 식생 정리, 그리고 간벌 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산 환경 개선 작업은 이 국비가 40%, 그리고 지자체에서 20%, 자부담 40%로 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거시적 측면에서는 이 건전한 소나무 숲을 유지 정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병해충 피해 방지나 산불 예방, 그리고 송이가 날 수 있는 산으로 유도하는 그 송이 생산에 적합한 환경 조정과 밀도 조절, 그리고 지피물 관리 등의 이 큰 측면에서의 접근과요. 그리고 미시적 측면에서의 접근으로서 이 송이 균환의 보호 육성, 그리고 송이 생산량의 품질 정진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의 생태적 형태에 따른 송이산 적지 판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활엽수 침입형으로서 이 상층림의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지만 참나무, 활엽수가 침입하여 혼유림을 이루는 숲은 이 발생림일 때는 적합하지만 미발생림일 때는 이 부적합한 산으로 되겠습니다. 소나무가 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숲은 이 발생림과 미발생림, 송이가 나도록 관리가 가능한 그런 산을 이 미발생림으로 해서 적합하다고 이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활엽수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숲은 이 발생림도 부적합하고 미발생림도 부적합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송이 생산 기반 사업 적지 판정을 하면요, 이 대상지에 송이 발생림이 있으면 이 소나무 나이를 구분해서 이 사업 기간 그리고 생산 기반 사업을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 생산 환경, 그러면 어떻게 여기가 송이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산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 송이의 생산이 쇠퇴할 산인가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진단으로서 여름철에 이제 균건성 버섯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이 마기 광대버섯이나 황소비단 거물버섯, 이 다박사리, 자주졸각버섯이 많으면 이 송이 생산량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버섯이 너무 많으면 이 송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송이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진단으로서 이 유기물 분해 지표 효소인 이 탈수소 효소의 활성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탈수소 효소의 활성도가 50 정도가 되면 아주 송이의 생산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 100 이상이 되면 송이 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주졸각버섯이나 그 다음에 마기광대버섯, 황소비단 거물버섯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개선 사업의 작업 순서는 우선 이 잡과목의 제거, 그리고 하층 식생 정리, 그리고 이 간벌,
그리고 지피물 제거, 이 가지치기 등을 해서 이 산물을 반출하는 순서로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송이산 인분구조 관리로서 울패도를 고려한 인분구조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 이 그늘이 2번 정도 겹쳐지는 상태가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65% 정도만 들어오는 상태. 그래서 소나무를 우선으로 해서 중청수목의 조절하는 방식으로서 이 시기는 초여름, 5월에서 7월, 특히 6월 달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간벌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작위로 하느냐, 인분 구조 조절의 상대 공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 공간 지수는 나무들의 평균 키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나누어서 100을 곱한 형태로 35%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급에 관계없이 지침으로서 평균 10m의 나무일 때 3.5m 간격으로 나무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무의 수고가 5m다 그러면 3,270본 헥타당입니다. 10m라 그러면 약 820본, 그리고 수고가 15m다 그러면 360본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간벌을 해서 인분 구조를 변경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최대한 남겨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소나무 이외의 나무를 제거하는 것으로서요, 이 맹화 발생이 잘 되는 참나무는 이 첫 해의 가슴 높이 1.2에서 1.5m로 잘라내어서 이 나무 줄기만 남도록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 3년도에는 하청 식생 정리를 통해서 새로 돋아난 장가지, 그리고 4, 5년째는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벌은 반드시 산물 반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 이 송이산 내에 쌓아두게 되면 혹시나 산불이 났을 때 그게 불쏘시개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각종 미생물들이 침입하는 형태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밀도 조절 작업 이전의 사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이 세력이 약한 나무와 활엽수 등을 해서 이 10m 간격에 약 3.5m에서 하나씩 나무가 남아있는 형태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이전에 활엽수가 존재했을 경우 이런 게 1.2m에서 잘라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정면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송이산 가꾸기 이전의 사진이 되겠고요. 이 송이산 가꾸기 이후의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작업 후 활엽수는 이렇게 1.2m로 이렇게 잘라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입니다. 이 가지치기는 이 공간 조절을 위해서 간벌을 실시하여 나무 간의 거리를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늘이 너무 많이 지는 경우에 실시를 합니다. 아까 한 65% 정도의 그늘이 지도록 관리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2m 이하의 가지를 우선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3번 이상 겹쳐지면서 그늘을 만들 경우는 이 2번만 겹쳐지도록 이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청 식생 정리입니다. 이 진달래 및 철쭉 종류와 쌀이는 이 줄기 중에서
한 두세 개만 남기고 밑둥을 절단 제거를 하고요. 이 참나무류는 1.2에서 1.5m 높이에서 잘라서 이 세 가지가 나올 경우 다시 윗부분을 잘라 1.2m에서 1.5m 부분에서 나무가 옆으로 퍼지도록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이 4년 이상 경과 후에 완전히 잘라내는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활엽수를 정리해서 2년이 경과한 후에 옆에서 이 가지가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피물 제거입니다. 이 지피물 제거는 이 낙엽청 두께가 5cm 이상일 경우에는 낙엽청이 모두 없어질 정도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신선한 낙엽이 아니고 섞어 있는 낙엽일 경우에는 3cm 이상인 낙엽도 모두 흙이 나도록 제거를 하고요. 이 초본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높이 20cm 이하의 작은 초본은 무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낙엽 긁기 실시하는 형태로서 이 계곡부의 부분에 가장 많은 낙엽이 쌓이는데요. 이 상층부의 낙엽을 완전히 긁어내고 그리고 산록 상부, 산정 부근 등의 부식층이 없는 것을 가볍게 긁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낙엽층입니다. 이 낙엽층이 섞어 있다는 것은 이 낙엽이 과연 어떤 형태가 이게 소나무 낙엽인지 참나무 낙엽인지 모를 정도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완전하게 낙엽 긁기를 흙이 보일 정도로 낙엽을 긁어 주셔야 됩니다. 낙엽 긁기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수시설 설치입니다. 이 관수시설 설치는 이제 가능한 7월 말 이전에 이제 완료를 해서 하는데요. 이 관수시설은 지역의 지형 여건에 따라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보통 이제 헥타당 스프링클러가 5개, 그리고 양수기가 0.2대, 그리고 동축기가 0.2대, 호수가 약 300m, 비닐이 1롤 정도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비 설치 비용은 이 인건비 보조를 제외하고는 이 정부에서 이 단기 투자 효과 기대가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1헥타당 약 130만 원 정도 로 단가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송이산 관수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 관수시는 이제 송이 최초 수확 보름 전부터 9월달부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강수량 기준으로서 매일 5mm 정도의 수준으로 이 관수를 합니다. 그리고 봄 가뭄이나 여름 가뭄 시에는 이 봄철 그리고 여름철에도 관수를 하셔야 됩니다. 송이 균환이 이 사계절 내내 생장을 하고 있거든요. 겨울철은 이제 잠시 정지 상태에 있지만은 사계절 내 이 생장을 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봄 가뭄, 여름 가뭄에서도 관수를 하셔야지만 이 송이산의 이 생산 정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의 관수는 오후 4시부터 해서 저녁 시간입니다. 이 낮에 송이산 관수를 하면 이 정발량이 많기 때문에 이 물을 줘봤자 물이 송이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땅속으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니면 하늘로 정발되기 때문에 이 정발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오후 4시부터 저녁 시간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많은 토양이나 이 가뭄이 심한 해에 특히 관수 시설을 하시면 유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양을 수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관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수시설 설치도가 되겠습니다. 이 관수시설 이제 동력 펌프로서 영대 이상범 씨 송이산의 이 동력 펌프의 모습입니다. 이 관수시설 이 저수통이고요.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관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이산 관리 후의 이 송이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산에 이제 산물을 모아놓은 형태고요. 이 산물을 반출하는 작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산 관리 1년 후에는 이제 맹화 관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 송이산 관리 후 5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산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송이균환 환경관리입니다. 이 송이균환이라 그러면 여러분 균환 다 아십니까? 이 송이가 나면 송이가 동그랗게 이제 원을 그리면서 나죠. 그 원을 그리면서 난다고 해서 균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이가 나는 이제 땅 속에 있는 균사 덩어리의 모임을 균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균환을 왜 관리해야 되느냐? 낙엽 끓기가 가장 이 송이 환경 개선 사업에서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힘도 덜 뿐더러 그 산물 처리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 송이 균환 부분만 힘들지 않게 그리고 적은 힘으로 관리를 해주어도 이 송이산 관리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효율을 감안한 투자가 이 균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환은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자기 산의 송이 어디 위치에서 나는가를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나신 장소에서 전방으로 계속 쭉 지켜다 보면 송이가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전진해서 난다는 걸 관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방으로 약 20에서 40cm까지가 균환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이가 전진하는 방향을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요. 이 송이의 균환이 지나간 곳은 무시를 합니다. 전부 다 송이가 일정한 장소에서만 난다고 하는데요. 송이는 나던 곳에서 계속 전진을 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생산이 됩니다. 계속 비슷한 것 같지만은 항상 보면 10cm든 아니면 5cm든 그 위치가 앞으로 당겨져서 점점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환 부분이 이 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균환이라고 하고요. 이 계절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땅 속에서. 그래서 균환부 관리는 낙엽 분해균과의 경쟁 조건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적당한 온도 및 수분 조건을 제공하며 그리고 낙엽청의 제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cm 내를 기준으로 해서 썩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 썩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다 드러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끓기를 함으로써 낙엽 잔뿌리의 발달로서 새 균근의 형성을 유도를 하고요. 이 객토가 됨으로써 신선한 광물질 토양이 공급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환부 관리는 시기가 송이 수확이 끝난 후에 올해 여기에 났으니까 요 앞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다 해서 더욱더 이제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균화는 이제 전진을 하고요. 송이 특유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이 흙에서도 송이 향이 납니다. 그래서 선단이 아닌 부분은 회색 부분의 빛이 입자들이 이제 많이 나고요. 이 균한 부분은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를 이제 낙엽을 끌고 보면 이렇게 이제 송이균환이 지금 앞으로 이쪽 앞으로 이제 전진을 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회색으로 이제 좀 희미해졌고요. 앞에는 이제 아주 흰색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처리를 하는 것이 이 낙엽 긁기를 하더라도 이 앞부분만 낙엽 긁기를 해줘도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균환을 파악하기 위해서 땅 위를 끌어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는 약 20에서 30cm 정도가 이제 송이균환이 분포를 하는데요. 이 낙엽층이 두껍게 있으면 송이균환이 위로 올라옵니다. 왜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건들도, 소나무 세건들도 위로 올라와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송이가 작습니다. 대신 송이 낙엽층이 이제 얇고 없을 경우에는 송이가 밑에 부분에 균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송이는 굵습니다. 그래서 굵고 그리고 튼튼한 송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엽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송이의 균환의 위치도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의 세건의 분포도 이 위쪽에 많으냐 밑에 쪽에 많으냐에 따라서 이 송이의 크기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 단단함이나 굵기도 이제 틀려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송이균환의 수직 단면도로서요, 이 송이 요 앞부분 여기가 이제 송이균환의 이제 가장 전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송이의 균환이 발생하고 나서 한 10cm 정도 앞에까지도 이 송이균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균환을 다치지 않도록 이 나중에 채취할 시에도 이 조심을 해서 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송이 채취할 시에도 이 송이를 채취할 시에도 송이에서 한 20cm, 30cm 떨어져서 송이를 채취를 하셔야지만 이 송이 균환을 덜 다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이 균환의 형태는 이 둥근 원형이던 것이 이 다른 뭐 나무가 있거나 돌이 있거나 하면 이 깨어져서 이런 이제 깨진 형태를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분만 송이 균환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 균환, 송이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송이 균환이 형성돼서 이것을 이제 균환, 반지와 한자고 있는 환, 둥글게 이제 이루어진다 해서 균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뒷부분, 이 균환이라 그러면 이 뒷부분은 이 관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송이가 났던 곳에 다시 나지는 아직까지는 다시 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면 이 앞부분만 낙엽 긁기를 해 주시면 아주 힘들 들이면서 송이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이 균환에서 보통 균환 선단에서부터 이 송이 버섯의 거리는 한 10cm에서 20cm까지가 보통 이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송이 균환의 생장입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땅 속에서는 계속 생장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도
이 균사로대청이 이 움직이려고 이제 움츠리고 있고요. 4월 달이 되면 여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균근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균환이 확대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 이제 요 자실체가 발생을 하고 12월 달이 되면 이제 뿌리 성장은 멈추지만은 균사가 앞으로 다시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균사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봄 가뭄이 됐다, 여름 가뭄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활성균환대가 생성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송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이 있다면 이 봄, 여름에도 가물 시에는 이 관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환의 계절별 관리를 보면요, 이 겨울에는 이제 땅속 깊은 곳에서 이제 더디게 생장을 하는데요, 이 최대 3에서 4c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하게 보호되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뭐 낙엽 긁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낙엽 긁기를 송이 채취 후 11월 달 이후에 낙엽 긁기를 하셔도 그해 겨울에 보통 낙엽이 3, 4cm는 송이산의 낙엽이, 소나무 낙엽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제 뭐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봄에는 이제 3에서 5월 달에는 이제 뿌리 발달과 함께 이제 활성균건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뿌리와 송이균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그때는 이제 항염묘시비 등 이제 소나무 생장을 촉진시키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뭄 시에는 이제 관수 처리를 하고요. 그 여름철에는 이제 이 균환부 확대 및 적극적인 생장을 하기 때문에 이 높은 온도에서도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버섯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생 정리 등 송이산 환경 정비를 같이 해주면 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이제 9, 11월 달, 가을철에는 이제 자실체 형성 후 이제 점차 소멸하고 이 균환부 앞에의 낙엽 긁기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이의 숲의 구성 상태에 따라서 이제 송이 환경 개선 사업의 내용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연도에는 소나무 지배량에서는 감벌이나 하청식생 그리고 지피물 제거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영덕군에서 같이 이제 35년에서 50년생이 많은 경우에는 이 하청식생 정리와 가지치기 그리고 지피물 제거를 우선적으로 1년차에 합니다. 그리고 2년차는 하루 쉬었다가 3년차에는 하청식생 그리고 가지치기 지피물 제거 그리고 또 한 해 쉬었다가 이 하청식생 정리 가지치기 지피물 제거 이렇게 최소한 환경개선 사업은 5년간 지속이 되어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기로서는 감벌 하청식생 가지치기는 이 여름철에 실시하는 것이 좋고요. 이 낙엽 긁기는 송이를 채취한 후에 10월 중순에서 11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이 미발생림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이 채취 후에 모든 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무방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기 때문에 이 작업 능률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송이산 가꾸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 첫째로서는 이제 이 전문화된 영림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림단이 아니라 산주의 주관에 의해서
이 정확한 조사 없이 산주의 주관에 의해서 실시됨으로써 이 효율적인 사업이 미진한 상태고요. 이 대상 임지의 정확한 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성이 나는 발생림을 가꾼 데 있어서 조금은 손을 대면 올해 송이 망친다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임지의 어떤 정확한 선정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요. 이 사후 관리나 분석 효과 등이 점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이 송이산 가꾸기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물의 임진의 방치, 이렇게 산물을 송이산 임지에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대부분의 송이산 가꾸기 관리를 했다는 것 가보면 이렇게 산물을 임진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하청식생이 다시 자라나는 그러한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울패도 조절, 즉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울패도 조절에 이제 실패를 해서 너무 그늘이 많이 지는 이 송이산이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낙엽 긁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낙엽이 지금 앞에 낙엽하고 지금 낙엽하고 조금 사진이 조금 틀리죠. 이 부분이 지금 썩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무슨 낙엽, 이 소나무 낙엽인지 참나무 낙엽인지 구분이 안 가는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낙엽을 완전하게 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낙엽이 많다면 이제 낙엽 부균도 많고 다른 균들이 살기 좋은 형태로서 이 송이균은 점차 적어지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 해결책으로서는 이 산림조합의 영림단의 활성화 및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 계약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대상 임지의 정확한 입지조사, 그리고 임지에 대한 정확한 작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작업종의 개선 및 보완의 작업 실시, 그리고 사후 관리, 그리고 분석으로 이제 효과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산주의 노력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제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품 송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1등품 송이가 손상되지 않게 이제 조심스럽게 채취하는 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송이 자루 옆 부분을 살짝 찔러서 들어 올리고요. 이 자루 부분을 잡고 살짝 돌려서 들어 올린다. 그리고 송이는 균한 선단 안쪽에서 발생함으로써 버섯에서 50cm 정도 떨어져서 이 송이를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이 채취 끝 무렵에는 이 버섯 발생 부분의 두꺼운 낙엽층은 긁어준다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채취를 해야지만 이 송이의 색깔, 이 변화가 적습니다. 그리고 소위 남의 거 훔치는 경우 이 소득 저하 및 송이산 관리 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그럴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요. 그리고 운반 용기의 문제, 전부 다 송이 채취해오는 자루 보면 그 쌀자루 같은 데다가 담아서 그냥 옵니다. 물론 양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통풍이 잘 되는 종이 가방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은근슬그만 이제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제 송이를 담아서 반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 시에 온도가 높으면 송이 따자마자 차 안에 넣으면 송이가
아주 호흡을 해서 열기가 푹푹푹 납니다. 근데 그 냉방을 잘 갖추지 않고 운반을 했을 경우 송이의 가치가 또 떨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몹쓸 사람들의 어떤 묵송이나 냉동송이를 유통하는 것, 그리고 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순찰 강화 및 홍보, 그리고 저온 시설의 미비한 것도 이 명품 송이를 만드는데 조금 이제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이 채취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일등품 송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등품 송인데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주로 많이 실시하는 방법인데요. 이 아사도리케에서 이 송이를 하나하나 섭윤지에다가 싸가지고 반출을 합니다. 이렇게 반출을 하면 이 채취하자마자 이제 특수 종이에 사서 송이향을 최대한 살리고 송이 뿌리의 흙이나 이물질이 송이에 붙는 것을 막아서 일본 시장 내에서는 평균 가격이 5배 이상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20만 원 같으면 이 아사도리 요 방법을 사용했는 송이 같으면 100만 원 정도 받는 5배, 5배 이상으로 이제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우선 소나무의 해충은 송이의 해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의 건정도 척도가 송이다. 송이가 잘 나는 곳은 소나무도 건강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 채취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수원을 재배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해 채취하고 마실 것도 아니고 몇십 년 계속 채취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 가수원을 재배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품질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환의 관리 같은 이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이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최소한 3년에서 5년간의 처리를 가져셔야지만 이 송이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투자, 인내만이 이 송이의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